매봅니다. 오늘은 11월 15일 화요일이고 어제 잠깐 안 좋았다고 또 오늘은 또 코스닥은 급등했습니다. 기존에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거의 정고점에 거의 가까워서 약간 부담을 느꼈는지 코스피는 좀 쉬고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상승률을 못 따라갔죠. 이제 16% 상승했다면 코스닥은 14% 저점 대비 14% 상승했지만 워낙 낙폭이 커서 쭉 올라오는데 지금 744까지 올라왔습니다. 거의 저점 대비 14%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제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또 조정을 받을 것이냐, 이제 그 문제인데, 추세상으로는 뭐 계속 저점을 뚫고 있습니다. 저점을 계속 하향 추세인데, 이제 보면은 그 2021년 초에 그 1045 고점 찍고 한 25% 폭락, 그 다음 한 17% 되돌리고, 그 다음에 다시 한 30% 폭락, 그 다음에 한 17% 되돌리고, 그 다음에 또 한 25% 폭락하고, 지금 현재 한 14% 정도 되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되돌리고 있는 상태고, 기존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보기에는 한 755 정도에서 이렇게 또 반등했다 또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, 차트로 보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 755를 강하게 뚫고 나와주면은 홀딩을 하고, 이게 아니라 한 755를 강하게 넘기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 한다면 또다시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게 약간 좀 비중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어차피 최근에는 상당히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. 뭐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났고, 뭐 긴축은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, 계속적으로 뭐 중국의 어떤 코로나 봉쇄가 완화된다는 이슈도 있고, CPI 상승률이 좀 둔화되면서 그 영향에 아직까지도 이제 그 추세적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,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증시에 이렇다 할 마이너스 요소는 제 예상에는 다음 달 CPI 발표 전까지는 좀 없을 것 같다.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.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더 연말 랠리를 뭐 이어갈 수 있지 않겠냐, 좀 그런 생각입니다. 최근에 이제 비관론자,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연말에 또 저점을 찍는다라는 그런 의견과, 그리고 추세적으로 연말에 상승하고 한 2,900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낙관론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데, 양쪽의 의견은 뭐 거의 비슷한 거의 뭐 논리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 거의 어느 곳 하나 반박할 수는 없고요. 결국엔 본인의 판단에 맞춰서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데, 근데 이미 뭐 저점 대비 뭐 코스닥은 한 14%, 코스피는 한 16%까지 올라와서 뭐 저점 찍고 내려간다라고 해서 주식 비중을 많이 좀 줄여놓은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상승장에 약간 소외를 받는 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. 뭐 여기서 뭐 다시 한번 대폭락이 또 올 수는 있겠지만 참 주식은 진짜 아무것도 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좀 줄여놓은 사람들은 조금 난감하지 않나, 뭐 좀 그렇게 싶고,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은 항상 풀 비중이었지만 요때 저점 내려가면서 조금 그 자금이 생겨서 조금 더 샀고, 지금도 조금 레버리지를 써서 조금 계속 사고 있는 상태고,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애증의 원티드 랩이 오늘 뭐 8.6%까지 올라와서 진짜 비중이 제일 많거든요. 비중이 거의 제 포트에 거의 한 30% 가까운 비중이 있었는데, 30%가 뭐 거의 한 35% 가까운 비중이었는데, 지금 뭐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여서 가장 손실이 크고 뭐 이런 종목이 좀 올라와줘서 좀 다행이고, SFT는 10월 초에 투자했으면 10월 초 요때 투자를 해서 요때 거의 한 수익이 한 35%
가까이 좀 나서 효자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자동일지를 볼까요? SFT 같은 경우는 주로 요때 샀습니다. 10월 초에 좀 대량 매수해서 지금 수익이 한 30% 가까이 좀 나는 효자 종목이고,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저점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저점에 좀 더 샀어요. 저점에 좀 더 사서 요때부터 계속 샀죠. 요때부터 19,000원, 21,000원, 19,000원, 17,000원 떨어지면서 계속 사서 못 참고 한 15,000원대 조금 손절하고 좀 바닥 찍었다 했을 때 한 12,000원에서 12,500원 사이 또 12,000원 정도에 집중 매수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재는 뭐 수익권이 되고 있다. 좀 그렇게 보고 있고, 지누스도 참 애증의 종목입니다. 이거는 옛날부터 제가 참 좋아했던 종목이거든요. 지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2020년부터 거래를 했기 때문에 지누스는 참 손절도 많이 하고 거의 한 7만원대 샀다가 55,000원대 전량 손절을 하고 또 한 48,000원대 또 샀습니다. 또 샀고, 근데 지금은 34,000원이거든요. 34,000원이라서 회사는 괜찮은데 참 이렇게 조금 현대백화점이 요때 인수했거든요. 요때 폭발할 때 요때 인수해서 그런 어떤 현대백화점이 인수하면 뭐 기업 가치는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팔았고, 매수도 있고. 근데 뭐 제 생각은 뭐 영업적인 어떤 부분에 훼손은 없고, 지금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계속 내려가고, IR 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면서 나중에는 좀 꾸준히 우상향 할 수 있지 않을까, 수급을 받으면 좀 그렇게 생각해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. 어제는 뭐 저기 가상화폐 파산 때문에 뭐 거의 위메이드라든지 뭐 비덴트 이런 종목들이 뭐 거의 급락했다가 또 오늘은 또 상승하는 모습이죠. 해서 이렇게 주식은 참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급등 급락을 좀 반복하고, 그러면서 우상향할 종목은 쭉 꾸준히 우상향하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프리카 TV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고요. 최근에 하나솔루션을 많이 샀거든요. 최근에 요때부터 어제도 샀고, 왜냐면은 지수는 오르는데 이제 태양광 쪽 특히 하나솔루션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.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고, 어쨌든 태양광은 그 IRA의 수혜주이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 할 수 있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에 좀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. 저는. 네, 오늘은 뭐 여기까지 방송하고, 오늘장 코스닥은 뭐 그저 그랬지만 코스피는 그저 그랬지만 코스닥이 거의 한 2.11% 상승하면서 제 계좌도 상당히 플러스가 난 부분입니다. 네,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.